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 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 모시겠습니다. 오지훈 경기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장혜서 취재 MC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의원께서는 오랜만에 시선감을 또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인의 소속 오지훈 경기도의원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학생 인권, 교권 통합한 새로운 조례. 국민들의 엇갈린 반응인데요. 혜서 씨, 먼저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예. 이를 통합한 새로운 통합 조례안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조례안인데요. 예. 이 조례안을 두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선택이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예. 오늘 오지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오 의원님? 2010년이었죠? 네. 학생 인권 조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죠? 당시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에 어떻게 이 조례가 만들었는지부터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그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 그리고 언어 폭력, 두발 제한 등 학생들의 인권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약 2009년부터 1년간 교육 공동체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0년 9월 1일 전국 최초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고 예. 타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학생 인권 조례가 순차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교육사에서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이후에 이 문제도 좀 짚어보죠. 작년에 서울 서희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경기도에서도 이 교권보호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후에 학생 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참 안타까운 서희초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교권 추락 사태를 겪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교권 추락의 원인이 예.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이런 위상이 강화된 학생 인권의 영향으로 교사의 학생 지도권이 약화됐고 이런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그렇고 많은 교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인권 옹호자들께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시는데요. 예. 이런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부당한 그전에 인권 그런 제약으로부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런 중요한 장치가 되었고 이렇게 옹호된 학생 인권이 교사 선생님들의 교권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계속 인터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호 보완적인 네. 관계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봐 주시죠. 네, 경기도교육청에서 최근에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이번 경기도 본회의에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 이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 이 학교 현장의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요. 예. 이 내용 안에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 사생활 보호, 이러한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예.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 부당한 업무 지시로부터 보호, 이런 선생님들의 교권,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학생의 교육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권, 이렇게 그 3주체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3주체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네. 학생, 교사, 학부모까지 통합된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 통합된 조례안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기존 교육 환경에서 어떤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기존의 각각 이런 조례 안에서는 주로 예. 이제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고 이렇게 교육청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틀에 통합해서 이제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책임을 이제 많이 추가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사와 학부모가 이런
교육 환경 개선 요구 권리도 있지만 예. 다른 타인에 대한 그런 책임을 좀 강화한 측면이 많이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서로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거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개별 조례안들은 이제 그 자신들의 권익을 중심으로 했다면 새로 통합된 내용은 이제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제 책임을 다하도록 장려하겠다. 어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해서 씨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기존 학교 내에서는 각각의 개별적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이 학교 안에서 각각의 이 권리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학교 구성원을 포괄하는 통합 조례안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 조례안이 학교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무엇인지 예.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구제, 상담을 위한 학교 세관 인성 담당관의 운영, 그리고 교원지휘법과 기존 교권보호 조례에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그리고 교권 침해 대응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 운영 등이 주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예, 또한 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심의에서 그 대상과 역할을 이번 조례를 통해 확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등 이런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된 일련의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교권, 인권, 조례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께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새로운 조례안의 본질을 좀 짚어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다루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제는 실효성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오 의원께서 보실 때 학생들 그리고 교원의 인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방금 장학관님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물론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서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겠다 네, 했는데 내용은 좋아요. 네. 근데 그 실효성에서 예. 많은 교육 현장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입법 예고위에서 현장에서의 그런 선생님들이 이 내용대로라면 이렇게 주어진 그 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 이제 교사들을 이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책임을 이제 부여받게 되고요. 또한 이제 업무 부담이 기존보다 훨씬 많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제 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에서 보장되는 측면의 권리는 많이 축소되고 네. 그 추가적으로 이제 책임이 많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책임이 그리고 이제 한 틀에서 묶다 보니까 예. 교사, 학생, 학부모 간에서 예. 하나의 틀에서 이렇게 묶이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예. 충분히 교육 공체 간의 수기 과정을 거치고 조금 더 좀 숙련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 의원께서는 새로운 교육청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 과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혜서 씨 관련해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네, 현재 경기도 내 학교에 이제 재학 중인 유석재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통합조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는 일단 이 조례안이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우려나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학생인권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교육 공동체 각각의 권리와 특히 교권과 학생인권을 상대적 가치로 보는 경우인데 이 조례안이 교육 공동체 모두의 권리를 통합하여 보장한다는 점에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권리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개별 학교에 좀 더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유석재 학생이 아주 똑부러지게 의견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데 수기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연급을 해주셨어요. 뭐 그런 맥락이겠죠. 최근에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을지 궁금해요. 네, 5월 9일 경기도에서 예. 통합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뭐 네. 찬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네. 제 좀 걱정되는 의견은 네. 제 의견은 이제 기존의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폐지하고 네. 또 한 틀에서 이렇게 통합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기존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많이 약화되는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조례 제정 취지가 예.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라는 그 권익 보호의 측면보다는 교육 행정 기관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교육 환경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됐지 않을까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행정 편의에 초점을 맞춰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있다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새로운 통합 조례안하고 기존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볼 텐데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24개 조에 86개 항으로 마련돼 있어요. 명확한 책임의 기준, 세부 조치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새로운 통합 조례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기존 학생 인권 조례만 하더라도 24개 조 86개 항으로 다양한 그런 권리 보호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네네, 명시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예. 있는데 새로운 통합 조례안에는 이런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 등을 내용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총 20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 안에서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의 책임을 규정하다 보니까 중요한 보호에 받아야 하는 권익 보장 측면 내용들이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된 권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과 인권 옹호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 측면이 너무 약화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내용들이 교권 보호 조례에서 담겨져 있었는데 이번 통합 조례안에서는 많이 빠져져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된 통합 조례안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조항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전보다는 세밀하지는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각 새로운 이 조례안이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개별 조례보다 구체성이나 명확성 측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한 어떤 뭐 대안 마련 같은 거는 돼 있는 상태입니까? 대안 마련이 충분히 안 돼 있고요. 그런 그래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선생님들과 여러 단체에서 반대 예. 의견을 계속 내시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졸속으로 수기 과정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정작 보호해야 할 권익보호 측면을 많이 경시하고 이제 통합조례안을 이제 제정하려고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추진 과정에서 교육 공동체들과의 충분한 소통 과정이 없었다. 이 부분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소통 과정이 없었다. 네. 그러다 보니 권익은 줄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진 어떤 이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체 입법을 위해서 기존 조례 폐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지 분위기는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통합 조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개조로 운영돼 있고 부칙에서 기존의 네.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인권과 예.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 단체와 선생님들이 지금 반발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제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학생들로 이루어진 그런 곳인데요. 최근에 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깊은 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입법을 시도하는 이 통합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요. 예. 마찬가지로 전국 41개 교원 단체뿐만 아니라 예. 경기도 교사 노조에서도 이제 통합 조례안이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대한 현저히 축소된 후퇴된 누더기 된 조례안이라고 지금 반발이 아주 크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더욱더 보완을 해야 되고 이 조례 추진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왜 담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반발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경기교사노조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혜서 씨? 네, 지난해 교권 4법에 맞춰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통해 이 교권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네. 개정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통합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 교권 보호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현석 경기교사노조 교권 보호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기존의 경기도 교사들을 위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 교권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교권이 축소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추후 축소된 기본 원칙을 가지고 규칙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교권이 축소되는 것이고요. 또한 행정기관의 민원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나 절차 등에 있어서 민원처리법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져 있지만 이게 또 교원에게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학생 인권과 교권 이 둘 사이가 충돌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작년 서희초 사건 뭐 전후로 해서 네. 계속 이 논쟁이 불거져 왔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관점에 따라서 뭐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조금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뭐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네. 이 조례를 추진하는 임태희 교육감님도 마찬가지 입장에 그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예. 또 이 부분에 대한 뭐 과학적 성과 분석 연구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언급한 김에 최근에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인권을 보장해 준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권을 존중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제 22년도에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약 1만 9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에서 네.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네.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위를 더 존중한 그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되지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통합 조례안을 두고 의미 또 어떤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당장 이번 경기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가 가지고 있는 예. 의미와 역사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와 역사성. 네, 2010년에 전국 최초로 예.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단지 그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 교육 현장에서 예. 그 기존의 교육 환경에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음. 상징적인 그런 조례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해서 14년이 흐른 지금까지 계속 좀 보완되고 추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을 단숨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요. 이런 교육 공동체 전 분야에 걸치는 전 분야에 영향을 걸치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좀 더 수기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 언박싱 끝으로 끝으로는 아닙니다만 재연 한마디, 오늘 주제 관련해서 오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이 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권과 학생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뭐 강화돼야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충돌 관계로 네.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네. 보완적인 관계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런 논의가 이런 과정일 때 예. 저희가 좀 더 공론화시키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다만 이게 경기도 교육청 단위의 그런 입법 과정과 조례이기보다는 한국 교육 현장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 교권 추락이 있었던 작년 하반기부터 예. 선생님들이 광화문이나 이런 데 국회 앞에서 모여셔가지고 네.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닌 그 기존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예. 중앙 상위법과의 또 연계도 중요하고요. 이런 예. 복합적인 그
저희 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 폐지 때문에 또 도민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예.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찬반 논의가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도민분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 교육청과 우리 경기도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의견도 내시고 저희 같은 이제 경기도원들은 그 도민들의 목소리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예. 이 학생과 교사 모두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지훈 경기도의원 그리고 장혜서 취재 MC와 함께했습니다. 교통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죠. 부천